보스가 직원에게 의사를 물을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고, 그 의견은 보스 자신이 가진 잠정적인 결론과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결정은 보스가 합니다. 그에 따른 명령도 내려집니다. 보스가 내게 의견을 물을 때에 내 의견이 보스와 달랐고, 내 의견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도 보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전략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럼 보스는 왜 의견을 물었을까요? 보스나 사장들은 의사 결정에 있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지만 최종 의사 결정은 자기 판단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국무회의에서 진행할 때 일화입니다. 15명의 장관이 다 노예 해방 운동을 반대하고 분열된 싸움을 반대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많았겠지요. 그러나 링컨은 아래와 같이 말을 하면서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노예 해방과 남군과의 전쟁에 반대 15 찬성 1로 실행할 것을 결정합니다. 이 말이 실제로 그 자리에서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반대를 했던 장관들이 사직을 했는지 아닌 반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 뜻을 수행했는지는 모릅니다. 이것이 의사결정입니다. 간혹 자기가 답을 가지고 그 답을 유도하는 의사를 물을 때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의견을 피력할 때는 자신있게 당당하게 틀리더라도 하세요. 자신의 의견을 애기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의사결정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조직 운용의 근본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리더의 문제 중에 하나가 결정 장애를 가진 상사입니다.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지구중심설이 진리로 받아들여졌던 중세 이후 시대까지 때에는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 등의 천문학자들이 새로운 관측 증거들을 바탕으로 태양중심설을 들고 나왔을 때 아는 것은 병이라 탄압을 받았고, 요하네스 케플러의 행성운동법칙, 아이작 뉴턴의 새로운 운동 법칙을 통해 지구가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을 설명할 수 있게 되면서 지구중심설을 밀어내는데 성공했을 때는 아는 것이 힘이 된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들이 저런 지식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정은 아는 지식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 자체와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의사 결정을 할 때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경우가 있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럽의 운전자들이 장기 기증에 참여하는 비율을 보면 의아한 점이 있는데, 같은 유럽이라도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덴마크는 5%가 안 되고 독일도 12%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오스트레일리아, 헝가리, 폴란드 등은 99%가 넘습니다. 같은 유럽인데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조금은 의아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의사를 묻는 방법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기 기증률이 낮은 쪽의 기증희망서에는 장기 기증에 동의를 하면 체크해주세요 였고, 장기 기증률이 높은 쪽의 기증희망서에는 장기 기증에 동의하지 않으면 체크를 해주세요 였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고 전문가들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진 결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인간이 어떤 동기가 부여되고 그를 판단하고 나서 결정과 행동이 이루어진다고들 생각해 왔는데, 이를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겨서 돌아보고 나서 추가되는 항목이 생겼는데, 판단과 결정 행동 사이 감정이라는 한 분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기와 판단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결정이나 행동이 생기는 경우를 설명하게 됐습니다. 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들은 수학이나 논리적 사고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일상 속에서 작은 사소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뇌의 정서 부분에 손상이 있는 경우로 봅니다. 결정은 단순한 것 같지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만들어집니다. 결정을 할 때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야 하며, 연속해서 결정을 하는 의사 진행을 하면 실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사 결정 시간은 오전이 오후보다 좋으며 잠을 충분히 자고 난 사람들이 더 나은 결정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정보에 파묻혀 지내기보다는 사전에 미리 정보를 체득하고 나서 적당한 휴식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희생이나 손실이 수반되는 의사 결정을 할 때에는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고 이성과 논리적 설득보다는 스스로 결정하게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도덕적이나 법률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판단이나 결정을 할 때 정확한 정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과 얘기 중에 여러 의견으로 토론이나 논쟁을 통해 얼마나 부정확한 의견들에 둘러싸여 있는지 보게 됩니다. 자신과 안 맞으면 편견이나 더 심하면 적으로 간주하는 현상까지 생기는데 사실과 상식에 부합한 정확함이 있다면 어떤 기준선을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어떤 것에 정확하다는 의미는 원인으로서의 타당성을 가지고 또한 결과가 정확한 값을 가진 경우입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 충족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다 잊어버리고 그 일과 유사한 일이 생긴 경우만 기억에 남게 되는 현상입니다. 내가 낚시를 40년간 했지만 1.3m짜리 초어나 1m가 넘는 가물치 80cm가 넘는 잉어 60cm가 넘는 향어 등등 수많은 물고기를 많이 잡아봤지만 33cm가 넘는 토종붕어는 딱 한 번 잡아봤습니다. 떡붕어는 50cm가 넘는 것도 숱하게 잡아봐서 빼고 얘기합니다. 물론 붕어채비가 아니라서 붕어가 잡힐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타깃으로 하는 대상 어종이 처음부터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30년 전에 잡았던 그 월척 붕어 한 마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낚시 여건이 되었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갔으니까 1년에 10번씩만 갔더라도 400번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딱 한 번. 그 한 번이 내가 낚시한 모든 경험을 대변합니다. 나머지 399번은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한 번의 기억이 모든 걸 다 대체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낚시를 가면 월척을 잡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건 내가 스스로 충족되어진 경우가 기억에 남아서 그렇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이런 경우가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평범한 학교의 담임으로 부임한 교사는 자기 학급 학생들의 성적을 보고 그냥 평범한 학생 집단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담임으로 인사를 가면서 학생들에게 이 학교 선생님들이 이 반에는 아주 우수한 학생이들이 여럿 있다고 하는데 누군지 궁금하다고 다음 학기 시험 때 결과가 보고 싶다고 말을 하고 교무실에 가서는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똑같이 자기 학급에는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여럿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믿거나 말거나 또 학생들 자신들도 믿거나 말거나 이때까지 시험 결과를 본다면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런데 다음 시험에서 놀랍게도 학급 성적이 많이 올랐고 그 중에는 상위에 포진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최면과 비슷한 것입니다.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수업을 할 때 여기 우수한 학생들이 많다고 그러면 너희들은 다음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겠구나 하는 단순한 말들이나 의식이 학생들이 그런 결과를 낼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 결과가 정작 좋게 나왔을 때 담임 선생님이나 가르치러 온 선생님들이 진짜로 여기 우수 학생들이 많네요 라며 그들의 이전에 했던 말에 대해 확신하게 되고 그러면 그 학생들은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긍정적 효과가 생기게 되었는데 정확한 것과는 조금 떨어지는 착각의 효과입니다. 나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부하 직원들이 대부분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는 보고를 자주 받았는데 그때마다 나는 그냥 말을 자르고 결론이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보통 인간이란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에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는 방법으로 상대를 설득하려고 듭니다.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결론은 이미 나 있었고
이런 설명을 듣는 건 그 설명을 하는 사람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스태프들과 대화는 몸이 건조하게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보고는 두 갈식으로 어떤 결론입니다. 라고 보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추가로 물어보고 왜 그런지 아는 방법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상태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태프들에게 자유재량권을 많이 부여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직접적으로 내가 나서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스텝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자신이 결정을 해서 답을 한 경우는 수정할 부분을 수정해주고 그 후에는 그 스텝에게 일임을 하고 그 상급자 스텝에게도 지시를 합니다. 그러나 그 스텝이 결정을 못하거나 답을 못하면 그 위에 스텝을 불러서 그 질문에 답을 구하고 그 방법이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맡겨야 한다고 판단을 하면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잘 못되면 그 직원에게 책임을 덮어 씌우나요? 이미 보고를 받고 그 일에 결정을 한 건 난데 왜 그들이 책임을 집니까? 그 결과가 잘 되면 그들은 성취감을 느낄 것이고 그 결과가 나쁘면 내가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결정을 할 때 내가 그렇게 하라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